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DS와 합성 CD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CDS는 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합성 CDO는 CDS를 이동화한 증권이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C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S는 우리말로 신용부도 수합 또는 신용파산 수합이라고 합니다. 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권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진 파생상품입니다. CDS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카프리오라는 투자자가 애플이 발행한 채권 100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카프리오는 혹시나 애플이 나중에 100억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인 AIG에게 연락해서 애플 채권 100억 원어치에 대한 보험을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보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액수만큼 AIG가 갚아준다. 대신 디카프리오는 AIG에 보험료로 매년 1억씩 낸다. AIG는 계약을 맺고 디카프리오한테 이 보험을 팔았습니다. 이 보험을 CDS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CDS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채권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CDS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애플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애플 채권에 대한 CDS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채권 한 개를 발행했다고 하면 A, B, C, D, E라는 사람이 그 채권에 대한 CDS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D, E는 애플 채권에 대한 CDS를 AIG한테서 사고 리먼 브라더스한테서도 사고 골드만삭스한테서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똑같은 내용의 CDS를 여기저기서 무한대로 살 수 있습니다. CDS는 이런 식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처럼 CDS 시장도 있습니다. CDS는 기본적으로 상업은행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둘째는 기업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아주 대충 말하면 은행이 대출해준 돈 분의 은행의 자기자본입니다. 상업은행은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각종 제재를 받습니다. 외화를 빌리지 못하게 되거나 은행 임원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마다 BIS 비율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해준 돈에 대한 CDS를 구매하면 그 대출은 대출해주지 않은 걸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IS 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은 CDS를 좋아했고 많이 구매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상업은행은 부실한 대기업들이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관계라는 게 있고 또 대출을 안 해주면 은행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상업은행은 대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뒤에 그 대출에 대한 CDS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대기업이 돈을 못 갚는다고 해도 CDS를 판매한 곳이 대신 갚아주니까 안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대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서 대기업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CDS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상업은행은 CDS를 좋아했고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말고도 증권, 채권에 투자한 기업, 투자은행, 증권사도 CDS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투자한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을 줄여서 건전한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2008년 이전에 CDS를 많이 팔았던 곳은 AIG와 몇몇 투자은행이었습니다. CDS 프리미엄을 얻고 싶어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회사를 팔아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많이 CDS를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자본이 1000억인데 총 3000억 원어치 채권에 대한 CDS를 판매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CDS를 팔았던 회사들은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 파산하거나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CD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CDO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성 CDO는 우리말로 합성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CDS 증서를 모아서 만든 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CDS 프리미엄을 모아서 만든 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CDO는 CDO인데 재료가 파생 상품인 CDS여서 합성 CDO라고 부릅니다. 합성 CDO가 거래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디카프리오가 투자은행한테서 애플 채권 10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은행은 그 CDS 증서를 합성 CDO 100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아주 안전한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투자은행이 갚고 투자자들에게는 디카프리오가 매년 내는 CDS 프리미엄을 줍니다. 합성 CDO는 대략 이런 식으로 거래됩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포함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카프리오가 투자은행한테서 애플 채권 100억 원어치에 대한 CDS를 샀습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으로 매년 10억을 냅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은 그 CDS 증서를 합성 CDO 100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100억을 받습니다. 투자은행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받은 돈 100억으로 아주 안전한 국채 100억 원어치를 삽니다.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은 매년 3억은 자신이 갖고 투자자들한테는 디카프리오가 매년 내는 CDS 프리미엄 10억을 줍니다. 여기서 애플의 채권이 부도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채권이 부도가 나서 투자은행이 디카프리오에게 100억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은 투자자들이 합성 CDO에 투자한 돈 100억을 디카프리오에게 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투자은행이 잃는 건 없습니다. 투자자들만 투자금을 잃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써놓은 금액은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라서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합성 CDO도 다른 CDO처럼 여러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합성 CDO는 투자은행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첫째, 만드는 과정이 편하다. 둘째, 많이 만들 수 있다. 장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CDO와 합성 CDO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DO의 경우 투자은행이 여러 채권을 구매해서 그걸로 CDO를 만듭니다. 이 경우 투자은행은 채권의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성 CDO의 경우는 투자은행이 CDS 증서를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합성 CDO를 만듭니다. 이 경우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CDO의 경우는 재료가 투자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갖고 있는 채권 수만큼만 CDO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 CDO의 경우는 재료가 투자은행이 갖고 있는 CDS입니다. 그런데 CDS는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성 CDO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성 CDO는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좋아했습니다. 국채보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한 걸 예로 들면 100억으로 국채를 구매하면 매년 3억을 얻지만 합성 CDO를 구매하면 매년 10억을 얻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로 투자은행과 투자자 모두 합성 CDO를 좋아했고 그래서 합성 CDO 시장은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CDS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하나둘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다같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는 CDS, 합성 CDO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DS의 역사입니다. 1994년 JP모건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합성 CDO의 역사입니다. 1997년 비스트로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CDS의 거래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CDS 발행 잔액입니다. CDS 발행 잔액은 짧게 말해서 시중에 있는 CDS의 총 액수를 뜻합니다. 액수 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치였던 2007년을 보면 62.2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7경 4640조입니다. 7경 464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500조라고 했을 때 149년치 예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2007년 말 전 세계 GDP와의 비교, CDS, CDO, MBS 발행 잔액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CDO의 거래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성 CDO의 발행 잔액은 못 찾아봤고 신규 발행 액수를 찾아봤습니다. 새로 발행된 합성 CDO의 액수를 뜻합니다.
2006년 합성 CDO의 신규 발행 액수는 우리 돈으로 669.6조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는 발행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CDS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S는 반보험, 반채권인 파생상품이어서 보험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고 증권 관련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성격 때문에 보험회사도 팔 수 있었고 투자은행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아서 미국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 모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CDS가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뉴스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CDS 프리미엄 상승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미국 국채 10년물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